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예, 오늘은 대신해서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캐데헌 열풍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요? 애니메이션이지만 나이 불문 남녀노소 한번 보면 뭐 구분 없이 그냥 푹 빠지던데요. 아이들은 뭐 계속 틀어달라고 조른답니다. 그런데 캐데헌 열풍이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넷플릭스 흥행 실적을 보면 40여 개 나라에서 1위를 달성했고요. 영화 수록곡들은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K-팝 한국적인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역으로 해외 콘텐츠가 국내 증시까지 들썩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K-팝이 각국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엔터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셨어요? 캐데헌? 네, 한 4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재밌던가요? 재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하고 보통 N차 관람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네. 몇 살인데요? 중1 초5입니다. 네. 아주 좋아하는 나이로군요. 네, 딱 좋아할 나이죠. 예, 이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 국내는 물론이고요. 외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영화가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소재 자체는 약간 생소할 수 있죠. 뭐 퇴마, 뭐 귀마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네. 그런 퇴마를 하기 위해서 뭐 노래와 춤으로 뭔가 이제 에너지를 그 혼문이라는 그 결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이 어떤 목적이거든요. 이 주인공들의. 근데 그 요소 중에서 뭐 그래픽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재미난 요소들이 많지만 일단 노래가 좋아요. 네. 그 K-팝스러운 노래들이 한 삽입곡만 하더라도 한 8, 9곡 정도 되는데요. 그럼 평균적으로 10분마다 노래가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지루해질 틈이 일단 없고 예. 소재가 독특하면서도 또 K-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재. 뭐 여기서 우리들이라 하면 이제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K-팝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흥행의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테마라는 소재를 네.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대중적이지가 않은데 사실 테마들은 약간 공포스럽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도 네네.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 불문, 남녀노소 불문, 네. 전체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네. 그 가장 그 이제 악마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보스인 그 귀마라고 불리는 캐릭터는 상당히 좀 추하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데몬 헌터스잖아요. 데몬 이제 마물을 잡는 헌터스가 있는 거고 헌터스는 당연히 이제 여자 주인공 3명. 뭐 당연히 이제 K-팝 걸그룹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뭐 예쁘고 멋지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물들 중에서 5인조 보이그룹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는 마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K-팝 보이그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인조 보이그룹이 되게 잘생겼어요. 일단 다리도 길겠군요. 예, 역할이 나쁜 역할인데 네.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 5인조 보이그룹의 리더격인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결국 착한 쪽으로 바뀌거든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예, 처음에 악했던 캐릭터가 나중에 착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잘생긴 K-팝 보이그룹과 또 예쁘고 멋진 이제 K-팝 걸그룹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빠져든 게 아닐까. 스토리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캐릭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네. 오늘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잘 만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네네. 반전이 있어요 여기.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만든 작품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감독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죠. 미국인이죠. 네. 엄밀하게 이제 미국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미국인보다는 관심도가 현저히 높은 상태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넷플릭스의 자본과 또 한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획력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예. 표면적으로는 제작사는 또 소니예요. 소니는 이제 미국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이제 일본계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니 픽처스 그리고 넷플릭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작가 및 PD 집단 기획 요게 이제 사실 결합이 돼 있고 순수하게 어떤 소재만 케이팝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자본력이나 인력이 투입된 부분은 없지는 않아요. 네. 노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핫백 차트를 휩쓸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들의 주제곡 및 삽입곡들의 경우 작업을 한 이제 작곡가들이 한국인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케이팝의 또 위상을 네. 한 번 더 좀 강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모셔다 놓고 문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경제쇼에 네. 맞게끔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자,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캐대어 나리에 빠지면서 예. 캐대한 열풍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데 네. 실제 영향이나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을까요? 어떤 일단 분야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네.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팝의 저변이 장기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큰 부분이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흥행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도 흥행 역대 5위 안에 들거든요. 예. 그 실사 영화 보통 넷플릭스 한번 제작하는데 2천억, 3천억씩 씁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 현저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케이팝 인기가 늘어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터 업종에 관련된 대표 종목인 이제 4대 기업 이쪽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이팝과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케이팝의 팬덤 플랫폼, 케이팝의 팬층이 넓어지면서 이 팬덤을 관리하는 플랫폼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두루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수록곡들 대부분이 유수의 해외 네. 차트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네. 오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끔 네. 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네. 좀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네.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 보면은 1분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 이제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의장 이슈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어제부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시작이 됐는데 실적이 막상 발표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이제 불안감, 특히 음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된 랠리의 출발점부터 본다면 빠진 주가도 여전히 한 3, 40%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7, 80% 주가가 올랐다가 한 20% 정도 조정받은 그런 국면이어서 아주 최근만 보면은 주가 빠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영향을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그 순 영향을 받고 있긴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네.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부분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업종과 관련된 이제 매기라고 하죠. 매수의 어떤 기운들이 실제로 이제 매수 수요들이 평균 비례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있는 삽입곡들이 빌보드 핫백에 5위 안에 진입했다. 이 이슈만 본다면 이걸로 엔터사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주가 좀 한번 추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추이는 일단 이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네. 2분기 실적 우려로 쭉 조정을 받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하이브와 S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이브가 오늘 주가가 7%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우려와 다르게 잘 나와주면서 다시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네.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경은 부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리스크가 이제 최근 한두 달 동안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결국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방시혁 의장과 주식회사 하이브를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따라서 방시혁 의장이 개인으로서 사법 처리를 정말로 받아야 될 어떤 처지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어떤 류의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방시혁 의장이 한시적으로라도 이사회 의장에서는 물러나 있는 그런 액션을, 그런 결정을, 그런 용단을 내린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시혁 의장이 아티스트 레이블단에서 적극적으로 컨텐츠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팀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의장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준다면 물론 최대 주주로서는 남아있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사실 주식회사 하이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네. 즉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앞서서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2분기 때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불일치가 일어났을까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네. 2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이 끝나게 되면 보통 실적은 6월 30일에 끝난 실적을 지금처럼 8월 초는 돼야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월 1일,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는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그때 이제 6월, 7월 구간에서 특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뭐 이제 그러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2분기 실제로 음반 판매 시장 매 주마다 음반 판매량 집계가 됩니다. 네. 공표가 되는데 음반 판매 시장을 봤더니 2분기 숫자가 시장이 10% 빠졌더라. 하이브 판매량도 한 10% 초반 정도 빠진 것 같더라. 음반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공연이 조금 늘어난다고 한들 공연이 10%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10% 빠지고 10% 올랐으니까 BEP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럼 실적 성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음반은 10% 빠진 게 맞는데 공연이 BTS의 제이홉씨 공연이 대거 들어오면서 네. 2분기에 그 평균 티켓 가격이 BTS 쪽은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객수 우리가 인원으로 봤을 때는 10% 는 게 맞았는데 실제로 매출로 열어보니까 30%가 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도의 지금 분기가 예약이 된 게 3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이 공연이라는 거는요. 네. 대관이라는 특성상 3-4달 전에 미리 공연장을 잡지 않으면 공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미리 공연을 잡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3-4달 뒤는 굉장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미리 발표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3분기 공연 시장은 대략적으로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시장 기준으로 약 5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성장률이 나오고 특히 하이브는 작년도의 동기간,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 공연 모객 수가 120% 증가합니다. 즉 2.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에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공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MD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일부를 온라인 생중계하잖아요. 네. 그게 콘텐츠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공연, MD, 콘텐츠 라이센싱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연 쪽의 성장세가 사실은 음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자입니다. 네. 실적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가는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는 가장 큰 근거가 3분기 공연 시장 화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한한령이 네.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쯤 해제될 건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알령이 정말로 해제됐을 때 실질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10% 내외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대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과거 한알령이 발동되기 전 2016년도에는 K-팝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존재가 너무나도 비중이 컸어요. 많이 기대했죠. 예, 20% 25% 네. 일단은 비중이 너무 컸어요.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호주도 있고 남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다시 원활하게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적은 약 10% 수준 정도. 물론 10% 크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나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는 한알령이 되고 안 되고가 너무 크거든요. 예. 왜냐면 이익이 2배가 될 거냐 안 늘 거냐 이건데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10%더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알령이 만에 하나 이번에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 늘어나는 점유율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익의 증가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기획사들로 자금을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략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으나 네. 큰 틀에서 K-팝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상당히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캐대언으로 영국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오피셜 싱글 톱백 차트에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가 K-팝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K-팝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이 캐대헌, 그리고 네. BTS 컴백 요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항상 뭐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예.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로 다시 한번 이제 K-팝의 서구권 붐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또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블랙핑크나 이런 방탄소년단보다 늦게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미국과 유럽의 그 경기장급 공연장 회당 5만 명, 6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급 공연장을 가득 채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이게 그렇죠. 가능했던 것이 바로 까마득한 옛날인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풋볼 경기장에서 공연을 깃발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K-팝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침공이 네.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죠. 따라서 내년도에 딱 마침 이제 2019년 약 한 7년 만에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 및 대규모 월드 투어를 돌거든요. 다시 한번 K-팝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이브 상황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데 네. SM이나 JYP, 네. YG의 실적이나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JYP, YG, SM 모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요. 왜냐면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이브 다음으로 전 JYP를 좋게 보는데요. 네. JYP가 3분기에 스트레이키즈의 유럽 투어, 트와이스 월드 투어, 그리고 데이식스가 대규모 또 3차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음반에 강합니다. 음반, 뮤비 그리고 MD로 이어지는 쪽이 이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음반 그리고 MD 이쪽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고요. 아티스트 컴백이 SM이 제일 많아요. 네. 예, 그만큼 촘촘하게 아티스트의 가동률을 많이 높여가는 게 SM. 그리고 YG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7월부터 시작되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 실적은 잠잠했어요. 주가는 선반영 됐지만 실적은 비교적 잠잠했거든요. 잔잔하게 가다가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완전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YG 실적의 가장 피크를 찍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 3분기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네. 이때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물꼬를
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특히 SM, YG, 하이브, JYP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좀 적지만 나머지 세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더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호재만 좀 겹겹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터 쪽은. 지금 이제 호재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투자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투자 전략 한번 냉정하게 한번 냉정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주가 못 갔죠. 따라서 지금 사셔도 된다. 네. 들고 계셔서 더 사셔도 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신규 매수가 가능한 지금 멀티플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이 하이브랑 JYP입니다. 이 두 종목은 지금 사셔도 된다. 이거 만약에 이제 YG나 SM 이 경우에는 YG는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신규 매수보다는 들고 계셨으면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YG는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도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는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의 결과를 잘 팔로우 하신 다음에 만에 하나 한한령 해제가 되면 당연히 계속 보유. 한한령 해제가 이번에도 좀 고배를 마신다. 그러면은 일단 SM의 비중을 JYP나 하이브처럼 미국, 유럽에 강한 엔터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그 10월 말과 12월 말에 있을 그 주요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 종목 간의 스위치 그 어떤 교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다만 큰 틀에서는 하이브와 JYP를 중심으로 신규 매수 즉 비중 0이시더라도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견해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 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